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심리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원격 수업 또 이렇게 또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원격 수업 하시는 게 더 재밌어요? 행복합니까? 여기 앞에 우리 지금 심리학 이야기할 때 우리 좀 큰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오늘 학교에서 조금 재밌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거죠. 그 뭐냐 등교 수업 등교에 관해서 뭐 설문 한 개 학교에서 있었던 모양이죠. 그죠? 설문을 했는데 이제 뭐 격주 등교냐 아니면은 매주 등교냐 그냥 요거에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심리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어, 1학년의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봤고, 뭐 여러분들이 2학년의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봤고, 3학년의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입장, 여러분들 부모님 있죠?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또 고민을 해봤고, 지금 선생님처럼 교사의 입장에서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상황에 있어서 결과물이 조금씩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도 선생님이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이란 입장에 들어갔을 때 2학년이란 학생 또는 3학년이란 학생의 입장에서 혹은 내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격주를 해야 된다, 매주 가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고하는 데 있어서 방식의 차이점이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심리학자들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면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또 무슨 실험을 했겠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진지 실험을 했을 건데, 뭐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음, 한번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맞나? 오늘 좀 차례는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멕시코 어부 이야기라는 자그마한 이야기 동영상 한 편을 볼 겁니다. 이 어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소확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소확행. 소확행이 뭔지 또 한번 이것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뭐 행복을 위해서 오늘 희생하지 말자라는 이런 문구로가 된 이런 제목도 한번 달아봤고 여러분들의 소확행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여러분들 행복, 자꾸 우리가 행복 하는데 행복할 때 떠오르는 거 지금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행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기에 선생님이 여기 앞에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또 맞죠? 무언가 막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 무슨 대답을 했을지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볼까요? 로또, 뭐 최신 스마트폰, 연애. 우리 연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죠? 뭐 또는 신상, 옷, 뭐 요런 정도? 행복할 때 우리가 좀 물질적인 것들이나 혹은 뭐 물질적인 게 아닌 것들이라 하더라도 좀 종종 떠올리는 것들입니다. 뭐 이런 상상만으로도 좀 짜릿하죠, 그죠? 로또 맞는 거. 선생님도 종종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이벤트들 분명 이제 뭐 행복의 큰 요인이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행복의 때로는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어 거라는 걸 우리가 한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뭐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여기 있는 멕시코 어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멕시코 해안에서 한 어부를 만났습니다. 그 어부의 작은 배에는 커다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미국인은 어부에게 물고기를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고 물었습니다. 어부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은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보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부가 대답했습니다. 늦게까지 자다가 물고기도 잡고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도 합니다. 저녁마다 동네에 산책을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죠. 어부의 말을 들은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전 MBA를 나온 사업가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보다 더 시간을 들여 많은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판 돈으로 큰 배를 사십시오. 큰 배를 이용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배를 몇 척 더 사십시오. 또한 대출을 받아 통조림 공장까지 세운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인은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곧 이 작은 마을을 떠나게 될 겁니다. 멕시코시티로 이사를 가거나 어쩌면 미국으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도시에서 번창하는 당신의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자 멕시코 어부가 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20년쯤 걸릴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뭐가 있죠?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회사를 상장하는 거죠. 그럼 당신은 아주 부자가 될 겁니다. 매년 수천만 달러는 벌 겁니다. 수천만 달러라고요? 그럼 그 다음은요? 멕시코 어부의 물음에 미국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은퇴를 해야죠. 늦게까지 자다가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아이들이랑 놀기도 하고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녁마다 동네에 산책을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요.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 시험을 잘 봐야지만 행복해질 거다. 혹은 서울대, 연고대를 가야지만 행복할 거다. 로또에 당첨돼야지만 나는 행복할 것이다. 혹은 뭐 어떤 아이와 사귀어야지만 좀 행복할 거다. 몇 년에 한 번 또는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벤트가 내 행복의 전부라면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삶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뜬구름에 내 행복을 좀 저당 잡힌 그런 도박 같은 삶, 해피엔딩을 좀 바라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그럼 막상 이제 뜬구름이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곧 닥칠 현실감과 회의감을 피하긴 좀 힘들거든요. 커다란 이벤트들이 우리한테 주는 그런 선사하는 좀 흥분이라는 거, 짜릿한 흥분은 그 지속성이 상상 이상으로 짧다는 거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말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는 그런 거창한 꿈보다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진짜 행복을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짜 행복 같은 경우에는 회의감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 옆에 있는 거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은 내 곁에 있다. 바로 내 옆에 있다.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의 그 대문호라고 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뭐 선생님도 어릴 때 이분의 뭐 소설들을 뭐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본 경험들이 있어요. 뭐 저도 뭐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당시에 뭐 유행하던 그런 저 뭐냐 소설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뭐 도서관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빌려 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분의 수필집 중에서 그 여기 있는 랑겔 한섬의 오후라는 그 수필집에 이제 뭐 생전 처음 보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소확행이라고 읽죠, 그죠? 소확행. 쇼카코라고 얘기하는 일본어로는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는데 이 하루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만든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던 겁니다. 서랍을 열었더니 가지런히 개어진 속옷이 가득 차 있는 일.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오래된 레코드판을 부드러운 천으로 깔끔하게 닦아내는 일.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색상으로 얘기하면 어떤 색이 떠오릅니까? 색상. 여기에는 선생님은 여기에는 안 보이네요. 선생님은 여기에는 없지만 뭐 요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음, 브라운 톤의 음,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지금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어디 조용한 뭐 도서관 같은 거 책들은 많고 좀 갈색 톤에 약간 좀 어두운 것 같아요. 햇살은 잘 들어오고 있고 뭐 여기에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 좋은 커피까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음악도 흘러나오고 있고 뭐 한편 옆에서는 뭐 오래된 레코드판을 부드러운 천으로 깔끔하게 닦아내고 있고 제가 상상하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하고 얼마나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이야기만 듣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소확행의 의미가 짐작이 됩니까? 소확행이라는 건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단어기도 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에서 이제 흔히 접하는 이제 작지만 뚜렷한 행복의 순간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뭐 이제 그 사전에 이제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신조어로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심리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어떠한 심리학적 통찰들이 숨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심리학적 통찰이 여기 소확행이라는 단어 혹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이 안에 어떠한 심리학적 통찰이 담겨 있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드 디너라는 또 이 형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평생 동안 행복을 연구하신 심리학자십니다. 이제 뭐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날 좀 이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떠올렸거든요. 뭐냐면 오른쪽에 이겁니다. 좀 알아보기 쉽게 쓰는 색깔. 음. 짜릿하고 강렬한 즐거움을 가끔씩 느끼는 사람.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 둘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자, 심리학자들은 궁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앞에 얘기했죠. 바로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실험을 설계를 합니다. 이게 디너 형님은 실험 참가자를 42명을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얘기를 해요. 자, 앞으로 뭐 한 6주에서 8주 정도 하루에 몇 번씩 무작위로 이제 전화를 겁니다.
언제 이제 몇 번 전화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8시에는 정기적으로 무조건 연락이 갑니다. 그때마다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그 질문 내역이 아래와 같아요. 지금 어떤 감정, 그러니까 즐거움이나 괴로움 등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그 강도는 얼마인가? 이 질문을 이제 반복을 통해서 디너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첫 번째로 즐거움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빈도. 두 번째는 즐거움을 느낄 때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의 강도. 그리고 6주에서 8주 그 사이의 동안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행복도라는 이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디너이 형님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우선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 혹은 즐거움을 적게 느끼지만 강하게 느끼는 사람, 어느 쪽이 전체적으로 좀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죠. 어, 꾸준함, 예, 짜릿함이라고 해야 되나? 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뭐 승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꾸준함이었어요. 꾸준함. 즐거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조금 더 행복했습니다. 즐겁다, 재밌다, 뭐 맛있다, 짜릿하다라는 감정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는 뭐 큰 행복과는 크게 이제 관계가 없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강도가 좀 약해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어, 다시 한번 실험을 합니다. 디너 같은 이 형님은 굉장히 좀 꼼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재차 이제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행복 검사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62명, 107명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두 번 더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역시나 똑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결과들을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취합을 하거든요. 취합을 하고 그래서 빈도와 강도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비교를 합니다. 총 이제 사람들 합산해서 데이터를 합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이제 총 211명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즐거움의 빈도가 상위 20%. 그런데 강도는 하위권이 7명. 즐거움의 빈도가 굉장히 좀 많아요. 자주 즐거운데 근데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7명 정도 나왔는데 이 7명의 행복도는 최상위권이었다는 겁니다. 최상위권. 행복도 자체는 최상위권이었다. 그죠? 자, 근데 두 번째는 최고 강도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도는 하위 50% 이하인 3명에게 그 행복도를 물어보니까 이 3명의 행복도는 최하위권이었다는 겁니다. 자, 디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거든요.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얼마나 강렬한 이런 행복 경험을 하는가 보다 행복 경험을 얼마나 자주 많이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행복은 이제 수많은 사소한 즐거움을 쌓는 과정에서 온다. 그 소소한 즐거움들을 소홀히 하는 순간에는 행복이 좀 달아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의 커다란 즐거움, 여러분의 소소한 즐거움. 뭐 여러분들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 오늘 희생하지 말자라는 아까 이야기를 붙여봤는데 이런 얘기하죠.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뭐 지금은 꼭 참고 노력을 해야 된다. 혹은 더 큰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좀 참고 견뎌 보자. 여러분들 자주 들어온 말이죠. 그죠? 근데 뭐 앞에 이제 디너 형님 같은 경우에는 증명했죠. 이 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을 했습니다.
노력해서 참고 참았다가 빵 터뜨리는 그 기쁨, 그 환희가 지 아무리 강렬하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실이 힘들수록 기적 같은 어떤 뭐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통째로 바꿔줄 거야 라는 꿈을 꾸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그런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큰 기쁨을 마냥 기다리면서 지금을 희생하기보다는 소소한 기쁨을 자주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선생님이 예를 드는 것 이런 것 있죠. 다이어트. 행복은 마치 다이어트와 같다.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전문가입니다. 선생님도 체중이 많이 나갈 때는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뭐 근데 한 석 달에 보자 20kg 이상 석 달 걸린 것 같네. 한 그 정도? 이렇게 뭐 감량도 해보고 뭐 옆에 도와주기도 하고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교무실에 제 자리 찾아오시고 상담 받으시면 제가 빼드립니다. 확실하게 빼드립니다. 자, 근데 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좀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학생들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달고 살거든요. 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그냥 삶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누구나 해요. 근데 결과는 좀 신통치 않죠. 여러분들 해보면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좀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미루는 것들 왜 미루냐? 미루는 습관 혹은 뭐 미루는 행위들 이게 왜냐면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죠.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다이어트가 그렇거든요. 즉각적으로 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다이어트가.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면 계속 괴로운 순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 오늘 저녁에 지금 배고프다는 겁니다. 저녁에 배가 너무나 고픈데 어, 그 순간에 지금 살이 계속 빠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체중계 올라가 봤을 때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뭘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합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순식간에 이제 살 빼줄 약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마법 같은 그런 방법들을 검색합니다. 근데 그런 마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선생님 장담합니다.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하나, 안 먹는 겁니다. 안 먹는 거. 덜 먹는 거라고 좀 수정을 해볼까요? 덜 먹고 운동하기가 플러스 되면 좋은데 뭐 선생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보다는 덜 먹는 게 95%, 운동은 5%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살이 이제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근데 조금 이제 비만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보다는 덜 먹는 거. 왜냐면 운동하면 배 너무너무 고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덜 먹는 거. 그렇다고 이제 뭐 너무 많이 굶거나 너무 뭐 과하게 운동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죠? 탈이 납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굶는 것 같은 게 탈이 나는데 그냥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기를 얼마나 이제 꾸준히 실천하는가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제 행복 같은 경우에도 이 다이어트와 같은 거거든요. 조금씩 자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소확행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선생님이 뭐 다른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봤던 많은 여러분들 나이 때 10대 때 가지는 그런 뭐 소확행들을 뭐 몇 개를 뽑아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로 휴일날 늦잠 자는 거. 쌤도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휴일날 늦잠 자는 거. 꿀맛입니다. 그죠? 추운 겨울날
이제 이불 속에서 손 밑에 이렇게 노래질 때까지 귤 까먹는 거, 달달한 거 까먹는 거. 이불 속에 전기장판 틀어놓고 귤 까먹으면 괜찮죠, 그죠? 또는 또 뭐 이렇게 뭐좀 여유로운 휴일날 그냥 유튜브 그냥 막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재밌어하는 그런 영상 컨텐츠 있는 그런 유튜브를 본다든지 선생님도 이런 것들 한 번씩 보거든요. 뭐 재밌는 뭐 게임 유튜브라든지 또 뭐 영화 관련 유튜브라든지 또 뭐 음악이라든지 또는 뭐 요리라든지 이런 유튜브들 봅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냥 뭐 보고 있으면 별 다른 이제 잡생각 안 하고 볼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겁니다. 또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왜 이럴 때 보이지? 맑은 하늘 그냥 흘러가는 구름 멍하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며칠 전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뭐 아는 동생 인스타에서 봤는데 날이 굉장히 흐렸습니다. 그죠? 날이 흐리다가 맑은 날이 오고 그러니까 뭐 타임랩스라고 하나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빌딩들 있는 어 하늘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계속 찍어도 한 30분을 찍어 그걸 빠르게 30초에 재생을 하는 건데 구름이 이렇게 막 이제 빠르게 이제 흘러가는 것들 이런 뭐 영상들을 여러분들 본 적 있죠? 보고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냥 맑은 하늘 그냥 흘러가는 구름들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유가 있다라면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겨울에 집에 가는 길에 뭐 따뜻한 붕어빵 이런 거 사 먹는 거 벚꽃 막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올해는 벚꽃을 뭐 못 봤습니다. 그죠? 선생님도 벚꽃을 아예 못 봤던 것 같아요. 기억에. 코로나 때문에 벚꽃도 다 죽었는지 벚꽃을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뭐 떨어지는 그냥 꽃잎들 잡는 것들. 그냥 뭐 남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뭐 낯간지러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행복이지 않을까. 놀이터에 앉아서 아이들 깨르르 웃는 소리 듣는 거. 우리 수업 중에 뭐 다른 반 말고 또 한 반에 우리 친구는 얘기했죠. 이제 아이들이 좋아서 뭐 아동 뭐 이렇게 또 케어할 수 있는 유치원 교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는데 뭐 놀이터에 앉아서 애들 웃는 소리 듣는 거 자체도 행복하죠. 락볶이에 치즈 2장 올리는 거, 뭐 여기 플러스 라면에 계란 2개 넣는 거 좋죠, 그죠? 굉장히 지금 이제 더운 여름날 에어컨 밑에서 카라멜 마키아토 마시는 거, 쌤 커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카라멜 마키아토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면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좀 얄미운 애들 뒷담화하는 것도 짜릿한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들하고 함께 온라인 게임하는 거 재밌죠, 그죠? 쌤도 이제 남들하고 같이 하는 온라인 게임은 지금 안 한지는 사실 조금 오래 되긴 했습니다만은 저도 예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세대니까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고요. 같이 모여서 어, 뭐 디아블로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디아블로도 했고 같이 하는 거는 피파도 좀 했습니다. 재밌어요, 그죠? 이런 거 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게임하는 거 재밌습니다. 불금 저녁에 치킨 배달 시키는 거 뭐 여기에 여러분들은 우유, 콜라 마시세요. 이런 것들 좀 감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비 오는 날 따뜻한 코코아 같은 거 마시면서 창밖에 바라보는 거, 창에 부딪히는 비 부딪히는 소리 듣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용돈을 조금씩 모은 다음에 비싼 마카롱 이런 거 사 먹는 거. 여러분들의 그런 소확행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좀 진정한 행복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상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 이제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일을 매일 꾸준히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면 이게 행복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소확행이라면 자, 과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을 느껴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뭐 다이어리가 있다면 아니면 휴대폰으로 뭐 메모하는 기능이 있고 그걸 좀 유용히 쓰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뭐 공책에
여러분들의 소확행이 뭔지 한번 5개 정도 적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뭐 잘 모르겠으면 여기 중에 있는 이 중에 있는 것들로 한번 골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행해 보세요. 행해 보고 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아 이게 정말로 나한테 행복인지 되뇌이면, 그게 행복이라면 내 삶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행복을 하나 찾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스스로 좀 미소 짓게 만든 일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각이 없으면 행복이 아닐 겁니다. 휴일날 늦잠 자는 거, 여러분들 늦잠 자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휴일날 늦잠 자는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한 번의 늦잠이 굉장히 즐겁게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했죠, 그죠?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데서 선생님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의 빈도를 많이 만드세요. 행복의 빈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빵 터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소소한 것들. 그렇지만 확실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빈도수를 많이 만들면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베티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단 하나를 원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행복을 조금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뭐 좀 힘들어도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에 뭐 그런 행복을 찾는 것들, 그 다음에 좀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 소소한 행복이 없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거고, 아까 처음에 우리 서두에 얘기했을 때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어 여기에서 봤을 때 아까 뭐 색깔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색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색채 심리학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런 색깔에 대해서 어떤 색깔이 어떠한 또 심리를 나타내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또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들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자, 수업 우리 50분이잖아요. 그죠? 50분인데 지금 뭐 한 30분 조금 넘게 했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내한테 있어서의 행복이 뭔지 소확행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나머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